샤론 오스본 엑스팩터의 불같은 심사위원. 오스본 가족의 잊을 수 없는 목소리. 혼돈의 왕국을 하나로 묶고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한 여자. 오랫동안 그녀는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전설의 전략가 록의 강철 중추 중독과 배신 누구라도 파괴할 수 있었던 전투를 통해 오지 오스본을 이끈 불꽃 지킴이었습니다. 암과 스캔들 실현의 아픔을 이겨낸 오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운명이 마침내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타격을 입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72살이 되자 더 어둡고 사나운 폭풍이 몰아쳐 한때 운명 자체를 거스르던 여인에게서 마지막 남은 불씨를 빼앗아가려고 위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지 부부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이 영상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싸우며 살다간 이 부부에게 헌정하는 하트를 달아주세요. 샤론 오스본의 삶을 형성한 첫 소리는 자장가가 아니라 문을 쾅 닫는 소리, 명령 소리, 그리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의 침묵이었습니다. 런던 1952 점 샤론 레이첼 아덴은 사랑이 아닌 권력이 지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는 음악계의 거물인 아버지 돈 아덴은 계약과 경쟁 협박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부드러움은 외국어였습니다. 잠자리 이야기나 안락한 품은 없었고 오직 계약서에 사인하는 펜의 긁힘과 무거운 발소리가 사랑의 조건과 규율이 절대적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상처는 돈 아덴이 아니라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샤론의 어머니는 6살 때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쟁 덧없는 위로 익숙한 혼돈. 그 다음은 침묵이었습니다. 영원히 그녀를 괴롭힐 침묵이었습니다. 그녀가 알던 유일한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권력 부그림자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그 집에는 아이에게 진정 필요한 것, 안전 온화함, 취약해질 자유를 제외한 모든 것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제국주의에 사로잡힌 상황에서 샤론은 회복력을 통해 생존을 배웠습니다. 절망에 빠진 예술가들이 구걸하고 무자비한 경영진이 흥정하는 것을 지켜보며 명성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깨달았습니다. 웃는 법을 배우기 전에 강해져야 한다는 한 줄의 말은 순수함을 빼앗긴 어린 시절을 포착한 말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의 10대 시절, 샤론은 외로움을 제2의 피부처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른 소녀들이 우정과 첫사랑을 탐구하는 동안 그녀는 권력을 연구하고 독서실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는 모든 선택에 드리워져 생존의 메커니즘과 불복종의 대가를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성인이 된 후 부녀는 오랜 침묵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도가니 속에서 강철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샤론은 어린 시절의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실과 냉대 슬픔은 훗날 가족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폭풍을 이겨내는 무기로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비극에 무너지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밝은 색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새겨지고 잔인함으로 날카로워지고 침묵으로 단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샤론 오스본은 무너지지 않고 강인하게 성장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폭풍뿐만 아니라 전설의 폭풍을 짊어지고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소녀가 탄생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겨우 27살의 샤론은 특권과 고통이 교차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음악 제국의 연기 가득한 방에서 권력이 무기처럼 휘두르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샤론은 자신이 태어난 세계를 단순히 물려받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그녀를 상처 입혔던 바로 그 훈련이 본능과 생존 기술, 그리고 자신이 견딜 수 있는 것과 견딜 수 없는 것을 정확히 아는 명확함으로 무장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존 마이클 오지 오스본 30일, 살 블랙 사바스에서 갓 쫓겨난 중독으로 망가진 한때
그의 포효를 숭배했던 업계에서 조롱받고 버려진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손은 떨리고 눈은 혼돈으로 유리처럼 맑아졌습니다. 한때는 무대 위의 신이었지만 지금은 한낱 무용담으로 취급받는, 샤론은 그를 몰락한 스타가 아닌 상처 입은 거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두 폭풍의 충돌이었고 가족을 찢어 놓을 수도 있는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샤론의 세계에서는 약자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매니저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오지의 곁에 서겠다고 선언했을 때 집안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돈 문제가 아니라 의리의 정의를 놓고 전쟁처럼 충돌했고 그녀의 선택은 아버지에게 배신으로 보였습니다. 샤론에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오지를 선택한 것은 가족을 잃는 것을 의미했다고 샤론은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의 가슴 아픈 순간은 그 선택이 얼마나 무자비한 것이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사랑에 맞선 피운명에 맞선 유산. 그리고 그 선택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녀는 기대했던 유산을 받지 못하고 왕조에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고 업계를 지배하던 이름의 보호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샤론은 오지의 곁에 서는 순간부터 자신이 더 이상 아버지의 후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는 한 남자에게 모든 것을 걸고 망명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샤론은 선택했고 일단 선택한 후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오지를 관리하는 것은 혼란 속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돈은 사라지고 이름은 더럽혀지고 마약은 사방에 널려 있었고 실패하면 경력은 끝날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막 자라기 시작한 연약한 사랑도 사라지게 됩니다. 샤론은 오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에 자신의 미래와 안전,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저당 잡혔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았고 한 남자에게 영혼을 걸고 있었다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미납된 청구서가 묘비처럼 쌓인 호텔방에 홀로 앉아 사랑하는 남자가 다음 공연을 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남기를 기도하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몇 년 후 아무도 내 눈을 쳐다보지 않을 때 오지가 내 생명을 구했다고 속삭이던 아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의 조롱과 과거의 무게가 너무 잔인하게 짓눌려 샤론은 이 일이 실패하면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을 통해 그녀는 매니저를 넘어 부활의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투어를 기획하고 레이블과 신뢰를 재건하고 오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소리 없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와 결혼한 1982 점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상처로 쓴 서약의 봉인이었습니다. 샤론은 딸에서 망명자로, 상속녀에서 전사로 권력의 구경꾼에서 권력의 주체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맺은 사랑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동화 같은 시작이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희 속에서 샤론 오스본은 왕조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 여성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헤비메탈 제국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1982의 결혼 서약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로 쓰여졌습니다. 샤론 오스본에게 있어 오지와 결혼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매일 밤 사랑과 혼돈 운명이 충돌하는 전쟁터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결혼은 타락한 아이콘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샤론에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라 그의 아내이자 간호사 방패이자 전략가 무대에서 그가 내뿜는 모든 숨결에 조용한 설계자가 되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겨우 30살의 샤론은 가족과 전설을 동시에 키우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협상하면서 아기를 재우고 호텔 화장실에서 자신의 눈물을 숨기면서 오지를 진정시키고 1982 오지를 삼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그를 과잉의 희생양으로 끝났다고 평가했지만
샤론은 이 이야기가 불명예스럽게 끝나기를 거부했습니다. 한 손에는 펜을 다른 한 손에는 용기를 들고 그녀는 잿더미에서 글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즈의 눈보라, 광인의 일기달에서 개짓기 등의 앨범은 각각 오즈의 승리이자 샤론의 보이지 않는 노력의 증거가 됐습니다. 그녀는 음반사와 씨름하고 조롱과 싸우고 닫혀있던 문을 억지로 열었습니다. 프린스 오브 다크니스라는 브랜드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회 회의실 싸움에서 날카롭게 다듬어주고 매진된 공연장의 열기 속에서 시험받은 그녀의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에는 잔인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불꽃놀이 뒤에는 피로감이 있었고 수천 명의 함성 뒤에는 오지에 떨리는 숨소리로만 깨지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샤론은 무대와 응급실 보육원과 이사회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영광의 밤은 공포의 밤으로 끝났고 약물 과다 복용은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비밀리에 출동했고 박수 소리보다 더 높이 쌓인 집회 사람들이 불빛과 불길을 보았다고 샤론은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약병과 치료, 일정표 청구서만 보였습니다. 가끔 오즈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비틀거리며 무대에서 내려와 손이 떨리도록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겉은 강철 같지만 속은 부서지는 샤론은 몇 시간 전에 아이들을 재우고 온 손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즈 페스트가 1996점에서 시작되었을 때 샤론은 무자비하고 똑똑하며 메탈 제국을 건설한 여성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은 모든 계약 체결, 모든 무대 건설, 모든 밴드에게 기회가 주어진 대가가 그녀의 불면의 밤 긴장된 결혼 생활 아픈 몸의 대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오스본의 유산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는 모든 밴드의 무게를 짊어지고 누구도 하지 않는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고 교묘하며 심지어 권력에 굶주렸다고 불렸지만 진실은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슬펐습니다. 샤론은 오로지 의지와 사랑으로 왕국 전체를 하나로 묶어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금이 간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즈가 그녀의 품에 안겨 말을 잇지 못하고 떨며 쓰러진 밤. 그녀는 그의 옆바닥에 앉아 더 이상 믿지 않는 기도를 속삭였죠. 아이들이 흐느끼는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주먹을 입에 대고 화장실에 갇혀있던 밤. 밖에서는 수만 명의 환호가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지던 밤. 안에서는 망가진 남편과 도망치는 아내, 그리고 그와 헤어질 수 없는 아내가 있었기에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샤론은 오즈의 몸이 쇠약해지면 투어를 취소하고 불가능한 체력으로 공연 일정을 조정하고 전쟁에 임하는 장군처럼 모든 협상에 임했습니다. 한 밴드 멤버의 표현에 따르면 그녀는 기계의 척추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죠. 매일 밤 오즈를 살려낸 것 자체가 승리였습니다. 1990년대가 끝날 무렵 오즈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비록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세 자녀와 무너져가는 남편 중금속 제국을 어깨에 짊어지고도 결코 무너뜨리지 않았던 샤론이라는 여인이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결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샤론 오스본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록의 세계에서 이미 왕국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샤론 오스본은 40살에 텔레비전 카메라에 눈부심을 받으며 무대 뒤 복도나 회의실이 아닌 무자비한 여론의 법정에서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2000년대 초 한때 폐쇄적인 생활을 하던 가족이 갑자기 전 세계 거실로 방송되었습니다. 오스본 가족은 팬들에게 어둠의 왕자와 그의 일족의 기괴하고 입담 좋고 기묘하게 부드러운 일상을 엿보는 기이한 현실 시리즈인 실험의 의미로 제작했습니다. 2002에서 2005점까지 샤론은 더 이상 오지의 여인이 아닌 대문자로 된 샤론 한숨에 꾸짖고 한숨에 맹렬히 사랑할 줄 아는 날카로운 혀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오랜 친구처럼 그녀를 받아들였지만 공짜로 얻은 명성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관객에게 오스본 부부는 유쾌한 혼돈이었지만 샤론에게는 양날의 검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웃음 틀에게는 희생의 메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 현관문을 열고 전 세계를 시청하도록 초대했지만 그 대가는 가족이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논쟁은 시청률이 되고 사적인 슬픔은 공개 콘텐츠가 되고 카메라가 떠난 뒤에는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샤론은 나중에 리얼리티 텔레비전이 그녀의 가족을 유명하게 만들기도 하고 연약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우리에게 마이크를 줬고 조용한 밤을 빼앗아갔습니다. 몇 년 후 오즈는 그 시절이 비참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세상이 희극으로 소비하는 것을 가족은 비극으로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솔직함은 연예계에서 그녀를 거부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곧 그녀는 엑스팩터, UK 아메리카 갓 탤런트의 심사위원으로 영입되었고 여기서 샤론의 성격은 전설로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불같고 유쾌하고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지만 결코 진심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그녀의 찡그린 얼굴을 두려워하면서도 드물게 빛나는 그녀의 칭찬에 열광했습니다. 그녀는 관객이 신뢰하는 얼굴이자 무대의 인공성을 뚫는 듯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암과의 싸움, 결혼 생존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베스트셀러 회고록을 집필하여 오즈의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잔인한 주인입니다. 주는 것도 한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2010 전까지 샤론은 더 토크의 공동 진행자로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녀의 재치와 지혜로 미국 거실의 필수품이 된 낮 시간대의 왕좌를 개척했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샤론은 68세에 2021 전까지 번창했지만 열띤 방송 토론이 스캔들로 비화되면서 하루아침에 신뢰받는 가장에서 대중의 악당이 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모욕 위협 비난의 폭풍이 되어 아무리 강한 정신력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해일이 되었습니다. 한때 경영진과 마약상 모두에게 정면으로 맞섰던 샤론은 이제 얼굴 없는 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들이 그녀의 추방을 요구하고 계약은 증발하고 잠은 사라졌습니다. 몇 년 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그 시기가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릴 뻔했다고 인정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대중은 종종 그녀의 강인함을 잔인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사람들은 공연이 끔찍하다거나 공동 진행자가 선을 넘었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철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갑옷 뒤에는 자신의 집과 마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세상에 공개하고 오해를 받는 대가를 치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기립박수를 받을 때마다 샤론은 혼자 앉아 자신을 악당으로 낙인 찍는 헤드라인을 훑어보고 아무도 그녀의 울음을 듣지 못하게 화장실로 숨는 밤이 있었습니다. 밖의 박수는 조롱처럼 느껴졌지만 안의 현실은 외로움과 피로 캐리커처가 되어버린 견딜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샤론 오스본이 늘 해왔던 것처럼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고 스캔들이 자신을 정의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고개를 높이 들고 대담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후회와 교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취약성을 다음 도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어떻게 얻었느냐는 질문에 샤론은 거창한 연설 대신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부끄러움 속에 살거나 진실 속에 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저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샤론 오스본은 더 이상 록 전설의 매니저나 슈퍼스타의 아내가 아닌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가장 잔인한 화염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고 불 속을 걸어갔고 또다시 불 속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잦아들었을 때 여전히 상처투성이가 된 채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서 있던 것은 샤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샤론이 가장 화려한 무대를 지휘하고 가장 뜨거운 조명 아래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또 다른 싸움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비평가나 카메라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싸우는 싸움이죠. 갓 40살이 되던 해 샤론 오스본은 대장암이라는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진단은 의료 차트에 적힌 문장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회의실과 병원, 복도 리얼리티, 텔레비전의 눈총 아래에서 가족을 키우는 혼란스러운 삶 사이에 가늘게 늘어진 그녀의 삶에 날카롭고 무자비하게 칼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겨우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을 빼앗기고 거울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피부색을 잃고 베개에 머리카락이 뭉쳐서 죽음을 상기시키는 듯 떨어졌습니다. 뼈가 아프고 목소리가 떨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론은 여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악한 미소를 짓고 카메라를 향해 쓴 농담을 던지고 관객들이 좋아하는 불로 아이들을 꾸짖으며 흔들리지 않는 여성의 이미지를 투영했습니다. 팬들은 촬영 직전 그녀가 싱크대에 몸을 구부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는 사실이나 가발 아래에는 가혹한 치료로 인해 두피가 상한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함께 웃어 넘겼습니다. 그 잔인함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샤론은 어린 시절의 유령 어머니를 일찍 여인 기억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의 가장 어두운 밤에 그 기억이 복수심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깨어 누워 갈라진 입술 사이로 속삭이곤 했습니다. 아이들을 엄마 없이 내버려 둘 수 없어. 없어. 저처럼 그 두려움 하나가 자신의 고통을 덮었습니다. 암은 그녀의 몸을 하나씩 빼앗아 갈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안전까지 빼앗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외친 그 다짐은 몸이 쓰러지고 싶을 때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닻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샤론 오스본은 여전히 빛나고 날카로우며 거의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유명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족을 이끌고 그녀가 없는 삶을 상상하는 공포로부터 오지를 보호하며 가족을 그녀의 힘을 중심으로 궤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닫힌 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샤론은 화장실 바닥에 웅크린 채 서 있기도 힘들어하며 나는 무너질 수 없어, 지금은 안 돼 라고 반복해서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단순히 대장암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암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모든 순간 고통 속에서도 억지로 웃는 모든 순간은 그녀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려는 질병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상처를 입고 떨었지만 샤론 오스본이 항상 해왔던 것처럼 완벽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굴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일어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녀에게 의지해 왕국을 지탱하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무자비했습니다. 샤론의 암이 충분히 벌이 되지 않았다는 듯이 12월 2003은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잔인하게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그녀가 쓰러질 때마다 안아주던 남자 오즈는 치명적일 뻔한 ATV 충돌 사고로 산산조각이 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쇄골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서지고 가슴에 보라색 멍이 들고 호흡이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기계는 그의 몸이 할 수 없는 삶의 리듬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샤론은 정맥주 사줄에 묶여 있었고 화학요법으로 인해 타들어가는 정맥이 약해진 몸을 이끌고 무균 상태의 병원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피부는 창백하고 머리카락은 이미 빠지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지만 그녀는 그의 침대 곁에서 돌처럼 굳건히 버텼습니다. 연약하고 떨리는 그녀의 손은 그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날 떠나지 않을 거야. 지금은 안 돼. 그녀는 갈라진 입술로 간신히 말을 이어가며 속삭였습니다. 의식이 반쯤 돌아온 오지는 나중에 울먹이며 자신도 간신히 구할 수 있을 때 그녀가 나를 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코 동화 같지 않은 그들의 결혼은 서약과 반지가 아닌 피와 상처로 두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 죽음과 맞서는 밤으로 맺어진 전장의 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손은 남편의 생존에 매달리는 동안 다른 한 손은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아직 소년이 겨우 넘은 재근 중독에 빠져들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밤마다 샤론의 몸을 벗겨내는 동안 그녀는 새벽 3시에 전화기에 구부정하게 앉아 재활센터의 낯선 사람들에게 아들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더 늦기 전에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잭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엄마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나는 나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약과 술에 삼켜진 딸의 밝은 웃음, 그 불꽃이 의존성으로 무뎌진 켈리가 나타났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약해져.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샤론은 가슴을 누르는 또 다른 종양처럼 아이들의 쓰러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백이자 고발인 속삭임으로 그녀는 암은 나를 천천히 죽이고 있지만 중독은 가족을 더 빨리 죽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잔인함은 아이러니하게도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오스본 부부는 혼란을 코미디로 방송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오지의 중얼거림, 재개 장난, 켈리의 날카로운 혀 샤론에 불같은 꾸지람에 웃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진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항암 치료로 정맥이 부어 화장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촬영 중간중간 구토를 하는 어머니 걷지도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지만 쓰러진 남편 곁에서 숨을 쉬게 해달라며 12시간을 버틴 아내. 자신의 몸은 시들어가는데 아이를 살려달라고 병원에 애원하며 어둠 속에서 전화기를 움켜쥐고 있는 여성. 세상은 엔터테인먼트를 보았습니다. 샤론은 종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견뎌냈습니다. 관객에게 그녀는 빛나고 날카롭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가족에게 그녀는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혈관 속 독과 싸우고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는 연약한 몸과 싸우고 자녀들의 삶이 천천히 풀리는 것에 맞서 3가지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모든 파업, 모든 헤드라인, 모든 붕괴에 대한 두려움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불가능하게도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몸에 새겨진 모든 상처 밤마다 조용히 흘린 눈물. 이제 더는 속삭이지 않겠다는 다짐은 명성보다 생존보다 더 큰 유언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지는 나중에 내가 무너지고 있을 때 나를 붙잡아 주었다고 말했고 몇 년 후 회복한 잭은 내가 스스로 싸울 수 없을 때 나를 위해 싸웠다고 인정했습니다. 켈리는 기억에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내가 망가졌을 때에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죠. 이는 팬이나 비평가들의 찬사가 아니라 그녀가 쓰러지기를 거부함으로써 구해낸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샤론 오스본을 기억할 때 오지의 불꽃을 지키는 사람이나 텔레비전의 치열한 심판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면서도 항복을 거부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상처투성이에 창백하고 떨리는 그녀는 항암 치료로 약해진 어깨에 왕국을 짊어지고 죽음의 문턱에서 남편을 되살리고 가장 어두운 소용돌이 속에서 자녀를 안고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2012점쯤 샤론 오스본은 이미 대부분을 파괴했을 폭풍우를 이겨냈습니다. 암은 그녀의 힘을 빼앗아갔습니다. 오지의 죽음은 그녀의 영혼에 큰 상처를 남겼고 자녀들의 고통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0이 되던 해 의사들은 그녀가 어릴 적부터 두려워했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유전적 병력 어머니를 너무 일찍 앗아간 그림자는 언제든 암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존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샤론은 울지도 않았고 흥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는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예방적 이중 유방 절제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측정하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방 전체를 침묵시킬 만큼 안정된 목소리로 남들과 다르게 보이기 위해 유방 절제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살기 위해 수술은 잔인했고 회복은 혹독했습니다. 가슴에 새겨진 흉터를 내려다봤을 때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상처가 아니라 허영심과 생존 육체와
시간 두려움과 사랑을 맞바꾼 선택의 상징이었습니다. 샤론은 나중에 자신을 힘들게 한 것은 고통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이 엄마 없이 깨어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처럼 아이들을 엄마 없이 남겨둘 수는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완벽함에 집착하는 세상은 그녀가 숨어있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샤론은 결코 숨지 않고 솔직하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서서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흉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생존의 증거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샤론은 자신의 용기에 자신의 두려움이 투영된 수많은 여성들을 보듬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에는 잔인한 후유증이 따랐습니다. 언제나 정직한 샤론은 자신의 몸으로 내리는 모든 결정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를 배신한 성형 시술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자신이 아닌 낯선 사람을 보았고 한때 표정이 풍부했던 얼굴은 굳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명성이 후회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환상이 사라졌다고 그녀는 솔직하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약물이 그녀의 몸에서 살을 너무 빨리 빼내어 사라질 것만 같았던 무서운 시기도 있었고 한때 당당했던 그녀의 존재감은 연약함으로 위축되었습니다. 무자비한 타블로이드들은 그녀의 고통을 구경거리로 만들어 그녀의 얼굴 체중 상처를 마치 고통이 오락인 것처럼 해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치심에 숨겼을지도 모르는 일을 샤론은 빛 속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선택이 실패했을 때 사과했으며 수십 년 동안 폭풍우를 헤쳐온 강철 같은 정직함으로 자신을 재건했습니다. 그녀가 견뎌낸 잔인함은 두 가지였습니다. 몸의 배신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들의 무자비한 판단이었습니다. 모든 상처는 헤드라인이 되고 모든 주름은 비난이 되고 모든 실수는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견뎌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은 연약하고 인생은 무자비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견뎌냈습니다. 오즈가 나중에 조용히 말했듯이 그녀는 나를 구했지만 자신도 구했기 때문에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더 이상 흠이 아니라 왕관이 되어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금으로 닦은 왕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새긴 왕관. 잭에게 그녀는 서 있기도 힘들 때 자신을 위해 싸워준 어머니였고 켈리에게 그녀는 깨져도 사랑이 떠나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오즈에게 그녀는 죽기를 거부하는 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녀는 회복 탄력성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샤론 오스본은 모든 수술, 모든 후회, 모든 공개적인 굴욕 끝에 다시 빛 속으로 들어왔지만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견뎌내고도 굴복하지 않은 여성의 증거였습니다. 한때 고통의 속삭임이었던 상처는 그녀에게 생존의 왕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에서 그녀는 때로는 가장 위대한 도전은 완벽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2016점 샤론 오스본은 이미 암과 수술 명성에 혼란 남들이라면 부서졌을 가족을 하나로 묶는 끝없는 희생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곁을 지켜온 남자의 배신이라는 가장 깊은 상처에 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지의 불륜을 폭로하던 날 샤론은 그 어떤 외과 의사도 봉합할 수 없는 상처가 가슴에 박힌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그를 보호하고 파멸로부터 그를 재건하며 그의 전설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상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붕괴는 자신의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걸어서 떠났습니다. 둘의 이별은 짧았지만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침묵은 불신과 슬픔 수십 년의 사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견딜 수 없는 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중에 사실을 인정한 오즈는 자신의 행동이 그들이 쌓은 모든 것을 거의 파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샤론은 망연자실했지만
분노나 수치심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남기로 한 결정은 약점이 아니라 외부인에게는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떠나는 것이 강점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샤론에게 자신을 망가뜨린 남자와 맞서 진실을 요구하고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여파는 잔인했습니다. 샤론은 우울증에 빠졌고 배신의 무게에 정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암과 싸우며 제국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한 여성은 이제 더 이상 결혼 생활이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낼 뻔했던 밤이 찾아왔습니다. 샤론은 자신이 다시는 새벽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믿었던 그날 밤 질병과 중독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어둠에 사로잡힌 오지는 한때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샤론은 나중에 그 공포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귀에서 전쟁북처럼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 이것이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소름 돋는 확신을 떠올리며 그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방이 빙글빙글 돌고 공기가 폐해서 찢겨나갔으며 평생을 붙들고 있던 유일한 힘인 사랑이 갑자기 치명적인 위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생명줄처럼 정적을 뚫고 나올 때까지 몇 초가 영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창문 사이로 붉은색과 파란색 불빛이 쏟아지고 벽에 그림자가 깜박이는가 싶더니 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이 달려와 너무 늦기 직전에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날 밤은 저를 무너뜨렸다고 샤론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지만 사랑이 두려움보다 강한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의 상처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억 속에 새겨져 섬광처럼 그녀를 괴롭히고 그 후에 침묵 심장 박동의 천둥, 말할 수 없는 무언가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달은 무감각함도 함께 떠올랐죠. 오지는 나중에 고통스러운 정직함의 순간에 속삭이곤 했습니다. 분노는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한 일을 깨달았을 때의 공포는 기억납니다. 그는 자신을 집어삼킨 것은 증오가 아니라 병이었고 잔인함이 아니라 혼란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최악의 적이 되었다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나름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은 질병과 중독은 경력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샤론은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기억에서 비롯된 도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이 자신의 결혼 생활과 삶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생존은 때때로 선을 긋고 진실을 요구하고 변화를 위해 기꺼이 싸울 때만 재건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회복력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 살고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도움을 구하고 어둠에 이름을 붙이고 악순환을 끊고 고통을 숨겨야 한다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숨이 막힌 샤론은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속삭이던 말을 되뇌며 나도 견뎌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치료는 파멸과 재건 사이에 연약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침묵과 눈물 멈춰버린 말들로 가득 찬 방에서 샤론과 오지는 함께 앉는 법, 함께 호흡하는 법,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잊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여전히 미래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라고 그녀는 생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 행동은 항복이 아니라 배신을 마지막 장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천천히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지는 치료를 받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드물게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를 샤론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지고 상처 입은 두 사람의 유대는 불길 속에서 재건되었습니다. 외부인들은 그녀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물었지만 샤론의 대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무르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생존이고 강점이었습니다. 이 장에서 샤론은 갇힌 여자가 아니라 슬픔을 유언으로 바꾼 여자로 드러났습니다. 오지와의 결혼은 결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전쟁터였고
상처를 입었지만 굴하지 않는 샤론 오스본은 때때로 가장 용감한 행동은 도망치지 않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을 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대담하게 재건하는 것입니다. 2019점의 추락과 함께 샤론이나 오지가 겪어보지 못한 폭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평범하고 잔인했던 집에서의 한 번의 실수가 연쇄적인 수술로 이어져 한때 무적의 어둠의 왕자였던 오지 오스본은 병원 침대에 누워야 했습니다. 한때 음악이 흐르던 그의 몸에는 금속 막대가 관통했고 반항을 상징하던 문신에는 흉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우던 함성은 이제 무균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신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샤론은 고통에 빠진 남편이 아니라 전설이 하나씩 해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수만 명 앞에서 무대를 뛰어넘던 남자는 이제 쓰러지지 않고는 방 하나를 겨우 건너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밤은 박수가 아닌 울음소리로 가득했고 아침은 투어, 일정 대신 의료 차트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샤론은 더 이상 아내도 매니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간병인 간호사 보호자, 그리고 그의 고통의 침묵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오지에게 고통은 뼈가 부러지는 것을 넘어 영혼의 굴욕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지난 4년은 지옥과도 같았다고 고백하며 한때 우레와 같았던 목소리가 피로로 갈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리기 위한 수술에 대해 쓰라린 후회를 고백했습니다. 다시 할 수만 있다면 절대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혼란 속에서 그를 지탱해준 척추가 이제 모든 단계에서 그를 배신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스캔들이나 중독이 아니라 조용하고 무자비한 자신의 몸의 반란이었습니다. 샤론은 심장 모니터의 리듬을 외우고 진통제와 물리치료의 차가운 언어를 배웠으며 병원 가운처럼 희망이 희박한 대기실에서 끝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통증에 이를 악물고 고통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홀로 고통을 마주하게 두지 않으려 팔로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배신도 중독도 암도 그 어떤 폭풍우도 나를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고통이었지만 오지는 망가진 상태에서도 후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샤론이 자신을 업을 수 없을 때 다시 한번 자신을 업어준 것이 부끄러워 사과를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샤론. 당신은 이런 일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지쳤지만 도전적이었던 그녀는 수십 년간의 혼란을 헤쳐온 것과 같은 불길로 그를 침묵시켰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거나 전혀 싸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항공편 취소와 지연에 대한 헤드라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샤론이 다리가 휘청거리는 오지를, 침대에 눕히던 밤, 병원 베개에 이마를 대고 아무도 듣지 못할 기도를 속삭이던 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무기처럼 마이크를 쥐고 내 몸이 나를 배신했다고 속삭이며 떨리는 손을 바라보던 오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샤론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생존의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은 신문이나 무대 뒤의 드라마가 아니라 뼈와 신경살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 속에서 샤론은 사랑의 가장 깊은 진실, 즉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경기장의 함성을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때 누군가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월 2020점,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경기장 조명 아래서 불멸의 존재처럼 보였던 오지 오스본은 카메라 앞에 앉아 수백만 명이 예상하지 못했던 파킨슨병이라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지는 순간 어둠의 왕자는 연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샤론이 자세를 곧게 세우고 매서운 눈빛으로 그의 손을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떨려도 그녀의 존재가 그것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나약함만 보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샤론에게 그 순간은 남편이 밤을 괴롭히던 비밀을 고백하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서서
그의 고통을 존엄으로 바꾸어 놓았고 전 세계에 타락한 아이콘이 아니라 진실의 정면으로 맞설 만큼 용감한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자존심의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샤론은 오지가 흔들릴 때 그의 목소리가 되어주었고 세상이 잔인해질 때 그의 갑옷이 되어주었으며 침묵이 그를 지워버릴 때 그의 증인이 되어주었습니다. 샤론은 의심을 꿰뚫을 만큼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샤론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를 병으로 규정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방패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지는 나중에 목소리가 무너진 채 샤론이 내 약점을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하는 게 싫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숨었을 것입니다. 파킨슨병이 충분히 벌이되지 않는 것처럼 팬데믹의 세월은 또 다른 저주처럼 닥쳐왔습니다. 샤론과 오즈는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이미 약해진 몸으로 또다시 생존을 위한 전쟁에 내몰렸습니다. 샤론은 나중에 그날 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오지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에 얕은 오르내림을 세웠고 참을 수 없는 생각 하나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모두를 잃을 수 있습니다. 열이 나고 쇠약해진 그녀는 여전히 몸을 끌고 방을 가로질러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침묵 속에 기도를 속삭이며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듯한 우주와 흥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는 게 두려웠다고 오지는 고백했습니다. 오지에게는 그때의 기억이 여전히 연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기침이나 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는 나중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샤론이 없는 삶이라고 인정하면서 조롱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샤론은 파킨슨과 팬데믹이라는 이중의 폭풍 속에서 의미를 새겼습니다. 나이, 질병, 심지어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가 오지의 존엄성을 빼앗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연약함을 간증으로 바꾸어 취약함이 여전히 힘이 될 수 있고 진실이 여전히 방패가 될 수 있으며 시간과 질병이 그것을 무너뜨리려 해도 사랑이 여전히 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죠. 회복 후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도전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의미하는 바는 더 심오했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병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나약함 속에서도 가치가 있다는 것, 연약함 속에서도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사랑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어둠의 왕자를 혼돈과 중독으로 이끌었던 샤론 오스본은 다시 한번 그의 곁에 서서 육체가 배신해도 영혼은 지킬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2020에서 살아남은 것은 승리이자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샤론은 어떤 진단보다 더 잔인한 진실을 깨달을 때까지 낙상 수술 끝없는 고통이 오지의 몸에서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시간은 그에게 빼앗긴 것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더 많은 세월이 아니라 어둠이 덮치기 전 마지막 밤 잊지 못할 단 한 번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이제 끝이 될 버밍엄의 2025점. 대중에게는 콘서트라고 알려졌지만 샤론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만든 레퀴엠 작별 인사였다는 것을요. 조명 아래서 척추가 부러질지도 모른다는 위험 노래 도중 떨리는 몸이, 그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위험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축하 행사가 비극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위험 그녀는 최후의 전투를 계획하는 장군처럼 의사계약 보안 침묵을 관리하며 감히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결정의 무게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의무로 갈고 닦은 사랑이었습니다. 오즈는 속삭임으로 사라지지 않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포효하고 싶었고 그래서 샤론은 그에게 무대가 아닌 제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명이 꺼지자 샤론의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오지는 허약해 보였지만 여전히 도전적인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갔고 첫 음이 허공을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갈라지지만 불타는 그의 목소리는 수만 명의 함성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군중은 예배뿐만 아니라 애도하는 마음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샤론이 알고 있는 것을 그들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 울부짖는 소리 하나하나가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날개에서 샤론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피가 날 때까지 손을 꽉 쥐고 한 줄 한 줄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그냥 끝내게 해줘요. 그냥 끝내게 해줘요. 한 승무원은 나중에 콘서트가 아니라 성스러운 의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지에게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4년 동안 그는 삶을 지옥이라고 불렀고 자신의 힘을 빼앗아간 수술들을 저주했으며 자신의 몸이 배신자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인검에서 그는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그는 무대에 오르기 전 샤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용히 죽기를 거부한 한 남자의 골수에서 모든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샤론에게 그 밤은 은혜로 엮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불에 타 죽어가는 남편을 지켜보며 스스로 작별을 조율했다는 사실에 대한 고통, 남편이 간절히 원했던 결말을 선사했다는 사실에 대한 은혜병원 기계도 무균적인 침묵도 아닌 천둥과 불사랑입니다. 마지막 화음이 울려 퍼지자 오지는 고개를 숙였고 이어진 함성은 박수만이 아닌 수천 명이 함께 애도하고 축하하는 우아한 소리였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샤론의 눈물이 자유롭게 떨어졌습니다. 배신, 질병 중독 수술, 파킨슨병, 심지어 전염병까지 겪은 그를 마지막으로 포효하기 위해 그녀는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것은 공연이 아니라 대관식과 장례식을 한꺼번에 치른 것이었습니다. 한 왕의 작별과 그를 품위 있게 보내주지 않은 여왕의 승리한 때 경기장을 뒤흔들던 포효는 이제 연약한 속삭임으로 변했습니다. 2025년 여름 오지 오스본은 예전의 위용을 잃은 채 쇠약해진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숨소리가 빌려온 것 같았고 모든 말이 몸부림처럼 들렸습니다. 샤론은 그의 곁을 지키고 앉아 그녀의 손길만으로도 그를 세상에 고정시킬 수 있을 것처럼 그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함께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매니저, 보호자, 연인, 어머니, 간호사.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무대를 뛰어넘고 죽음을 거부하며 밤을 울부짖던 남자는 이제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는 침묵의 균열로 줄어들었습니다. 샤론은 나중에 그날 밤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혼자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고 자녀, 손자, 가장 거친 승리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싸운 삶에 그를 묶어두기 위해 무엇이든 속삭였습니다. 어떤 날 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받아야 할 것보다 더 오래 나를 살게 해 주었습니다. 다른 날 밤 그는 침묵 속에 빠져들었고 샤론의 귀에는 기계 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여전히 어둠의 왕자였지만 샤론에게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남편이었을 뿐입니다. 비명이 아닌 그 어떤 콘서트보다 더 큰 침묵으로 끝이 났습니다. 7월 22일 새벽 2025 조모지의 호흡이 얕아지고 가슴이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들락날락했습니다. 샤론은 절망적인 부드러움으로 그의 손을 꽉 잡은 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가 똑딱거리고 흔들리며 마지막 신호음이 느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포효했습니다, 내 사랑. 이제 쉬십시오. 그의 눈이 다시 한번 열리고 사랑과 항복으로 무거워진 그녀의 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샤론은 나중에 그 침묵을 견딜 수 없는 영혼으로 이어지는 고요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그녀는 그의 곁에서 모든 전투에 함께 싸웠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절반이 그와 함께 떠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들이 기계를 끄려고 하자 샤론은 이마를 그의 이마에 대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안아줄게. 그녀는 목소리가 끊어질 듯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어둠의 왕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샤론 오스본은 전설의 미망인이자 불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은 의식이라기보다는 거꾸로 대관식에 가까웠습니다. 7월의 그날 수천 명이 촛불을 들고 그의 얼굴이 새겨진 검은 셔츠를 입고 거리에 줄을 섰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왕의 이별이었지만 샤론에게는 남편이자 앵커이자 반쪽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는 관 옆에 검은 옷을 입고 위엄있게 서 있는 그녀의 얼굴을 읽을 수 없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그녀의 손의 떨림과 관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관은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지의 삶을 담고 있던 음악이 레퀴엠처럼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잭과 켈리는 슬픔에 잠겨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샤론은 관 위에 손바닥을 얹은 채 입술을 떨며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밖에서 군중이 마지막 구호인 오제즈와의 오우시를 외치자 천둥처럼 공기가 흔들렸죠. 샤론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떠나고 싶다고 속삭였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샤론은 빈 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쪽 좌석에 홀로 앉아 꽃과 사진관 옆에 놓인 기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해야 할 쇼도 해결해야 할 위기도 지켜야 할 목소리도 없이 침묵과 부재만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은 전설을 잃었지만 저는 제 반쪽을 잃었습니다. 샤론 오스본은 전설의 매니저나 록신의 아내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마지막 전달자로서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오지의 존엄을 위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싸웠고 이제 그의 유산을 홀로 어깨에 짊어지고 떠났습니다. 세상은 그를 어둠의 왕자로 기억하겠지만 샤론은 자신이 몇 번이고 구해준 사람, 자신의 생명줄이라고 불렀던 사람, 죽어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준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녀의 상처는 언제나 그녀의 왕관이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그녀의 유산이 되었고 죽음으로 산산이 부서져도 사랑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힐 만큼 밝게 타오를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인파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침묵은 어떤 함성보다 무겁습니다. 7월 말 2025점 샤론 오스본이 세상을 떠난 이후 그녀는 대중 앞에서 품위 있게 행동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여전히 상처가 생생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야위었다고 속삭이고 눈빛은 종종 기억에서 멀어지고 밤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오지가 누워있던 침대 옆은 이제 텅 빈 공간이 되었고 샤론은 고요함이 견디기 힘들다고 인정합니다. 병은 두렵지 않았지만 부재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암과 배신, 수십 년간의 폭풍우를 이겨낸 여성에게 이 상실은 어떤 회복력도 되돌릴 수 없는 첫 번째 상실입니다. 샤론은 요즘 대부분 오지의 웃음소리가 울리던 시골집 버킹검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잭 켈리 에이미는 손주들을 데리고 자주 방문하여 집안을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채웁니다. 주말에는 샤론은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의식을 고집합니다. 간단한 요리를 하고 오래된 홈테이프를 틀어주며 때로는 오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웃기도 합니다. 샤론은 한때 그가 사랑했던 정원에서 꽃을 돌보며 종종 멈춰서서 속삭이곤 했는데 이곳은 그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였습니다. 샤론은 여전히 힘이 있을 때면 오스본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곧 개봉할 전기 영화부터 아카이브 공개까지 오지의 유산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조용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그녀의 속도에 맞춰 슬픔을 위한 리듬으로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녀의 건강은 슬픔의 고통을 반영합니다. 샤론은 오지의 죽음 이후 수면 장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이 끝없이 느껴져 새벽에 정원을 산책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슬픔으로 식욕이 둔해지기도 하지만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치료 세션은 약점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일상의 일부가 되어 파도처럼 밀려오는 외로움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샤론은 이제 성형수술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더 단순해졌고 외모보다는 인내한 사람의 조용한 아우라가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샤론은 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도 중에도 샤론은 고통을 목적의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1억 달러가 넘는 오스본 부동산은 이제 자녀와 손자의 미래를 보장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일부는 파킨슨병 연구, 어린이 자선단체, 음악교육에 사용되며 샤론은 이를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수만 명의 관객 앞에서 마지막으로 포효했던 버밍엄에서의 마지막 콘서트 수익금도 샤론은 조용히 다른 곳에 사용했습니다. 그 공연의 모든 수익금은 같은 목적에 쓰였고 고별 박수는 연구지원금 병원 지원 음악을 접할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악기로 바뀌었습니다. 대중에게 이 콘서트는 OED의 마지막 콘서트였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샤론은 희망의 언약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주로 추모식이나 헌정식 등 일부 공개 행사에만 참석하여 짧지만 명료하게 연설합니다. 그때마다 그녀의 말은 모든 전설 뒤에는 불을 지필 수 없을 때 불을 지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청중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샤론은 7월에 조문객들에게 그는 소음과 함께 떠나고 싶었다며 이제 그 울림을 이어가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팬들에게 샤론의 슬픔은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 기억, 우리가 생존을 위해 배우는 침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란 결코 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임을 배웁니다.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기 위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기념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감동한 삶으로 측정됩니다. 샤론은 고통보다 오래 살 수는 없지만 고통보다 사랑할 수는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지의 포효가 어둠에 맞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샤론의 인내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거부할 때 빛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녀의 용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에 메모를 남겨주세요. 기억과 기도부를 더해 함께 그 메아리가